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사 김흥식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전산일반,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이 얼마 안 남았고요. 운영체제 과목 중에서 운영체제 일반 부분이 전자계산기 일반하고 많이 비슷해서 그 부분까지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는 뭐 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CPU하고 하드웨어를 배우면서 한 것 같은데, 주기억장치는 램과 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자, 램은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이 램은 전기가 끊기면 자료가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가 되고요.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종류가 D램과 S램이 있습니다. 물론 뭐 DDR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종류가 D램과 S램 두 가지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D램은요,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꽂은 메모리입니다. 번거롭잖아요. 그죠? 방전이 되면,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되고 있더라도 방전이 돼버리면 자료가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더러운 램입니다. 물론 다이나믹 램이라 그래요. 다이나믹 램, 동적인 램이라고 합니다. 집적도가 좋습니다. 용량이 크고요.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좋은 거네요. 그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억장치 또는 메인 메모리라고 합니다. 메인 메모리라고 하면 이거 D램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S램이에요. S램. 스램이라고도 하죠. 스태틱 램, 정적인 램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램, 얘는 동적인 램이라고 하고요. 얘는 정적인 램이라고 합니다. 충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메모리입니다.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죠? 충전을 안 해도 되니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겠죠. 더블 클릭하면 이 반도체로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생각했죠. 이 프로그램을 램에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서 이 CPU가요, 인간의 두뇌처럼 생긴 이 CPU가요, 처리하게 됩니다.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처리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램이 바로 D램입니다. D램. 이 램이 바로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이에요. 근데 얘도 빨라요. 빠르고 CPU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죠. 그죠? 얘가 일을 가져다 주면 얘는 순식간에 처리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지 못하게 D램과 CPU 사이에 S램을 둡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CPU와 주기억장치 D램 간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 메모리가 바로 S램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캐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나오죠. 그죠? 캐시 메모리요.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의 속도 차이를 보완한다. 이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캐시 메모리 찍으면 됩니다. 보기에 얘가 없으면 S램 찍으면 되고요.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CPU가 D램까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이 S램에 있으면 그냥 여기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모리가 됩니다. 네. 다음 롬이에요.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 그러니까 리드입니다. 리드. 읽는다는 얘기죠. 온리 단지. 메모리. 단지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죠. 그러니까 쓰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고요. 비발성 메모리죠. 램 빼고는 다 비발성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요. 롬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롬이 있네요. 마스크. 롬에다 마스크를 씌웠어요. 롬에다 마스크를 씌웠으니까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자, P롬. 롬 빼고 한 글자예요. P, 한 글자. 한 번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EP롬. 자외선을 이용해서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습니다. EEP롬. EEP. 전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할 수 있습니다. 자, EEP롬 많이 나옵니다. 전기적으로 수시로 재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이 롬이라는 건 읽기만 가능하다는 얘기 자체가 이 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약 있다면 얘를 실행만 할 수가 있고 얘를 수정하거나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말이 바로 리드 온리 메모리의 그 말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사용자가 절대로 접근 불가한 거는 마스크롬이고요. 한 번 정도는 교정할 수 있으면 P롬이고, 자외선이나 전기로 수시로 지웠다 썼다 하면 EP롬 또는 EEP롬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보조기억장치죠. 자기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기 디스크 DAS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직접 접근.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글자가 추워서 잘 안 써지네요. 밖에서 하는 건 아닌데. 좋습니다. 자,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자기 디스크가요. 어떤 기억 장치를 모델로 했냐면 옛날에 그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말 옛날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해서 턴테이블이라 그래요. 이렇게 턴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 이 레코드판이죠? 검은색의 왜 옛날 그 LP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가 요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요런 거를 따라가면서 음악이 재생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턴테이블 CD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게 바로 자기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 디스크예요. 자, 이 자기 디스크가 노래를 첫 번째 곡을 듣고 있다가 세 번째 곡을 들을 때 그냥 바늘만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거 반대로 옛날에는 이 자기 디스크도 있었고요. 턴테이블 1이 있어요. LP도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테이프가 있어요. 자, 그 음악 테이프죠. 테이프가 있어요. 이 음악 테이프는 순차 접근밖에 안 돼요. SASD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악을 1번 노래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3번 노래를 듣는 게 불가능하죠. 감아야 돼요.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밖에 듣지 못해서 얘는 느립니다. 얘는 빠르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됐죠? 자, 더 읽어볼게요. 동심원을 나눕니다. 이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해요. 트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자동차 그 아빠 차를 타면 옛날에 그 음악 CD 같은 거 집어넣으면 트랙 써 있어요. 트랙 1, 트랙 2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액정으로. 네, 그게 바로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나누는 걸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요. 우리 하드디스크가 바로 자기 디스크인데 이 자기 디스크가 트랙으로만 돼 있으면 내가 검색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나눕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나눈 걸 우리는 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을 나누면 섹터구나. 트랙의 모임은 실린더라고 합니다. 트랙이 몇 개인지를 세서 그 트랙의 개수를 세면 트랙의 모임은 실린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는 무조건 같습니다. 자, 시크 타임은 트랙을 찾는 시간이고요. 서치 타임은 섹터를 찾는 시간이 됩니다. 액세스 타임은 데이터를 찾아서 실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트랙을 찾는 시간 요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섹터를 찾는 시간을 다른 말로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합니다. 레이턴시 타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이 LP판 요거 하나는 한 장짜리잖아요. 그죠? 한 장. 그런데 자기 디스크는 한 장이 아니고요. 여러 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장이라고 할까요? 세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그랗게 나뉜 게 트랙이에요. 트랙이고요. 트랙을 나누면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눴다고 칠게요. 나눴습니다. 근데 게임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요쯤에. 그리고 그 헤드라고 하죠. 헤드 바늘이 위아래로 달려있는 바늘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깔려있는 이 게임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장, 첫 번째 트랙, 세 번째 섹터 이렇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장에 있는 이 헤드가 삽입이 되고 트랙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여기다가 딱 올려놔요. 1번 트랙에다 그 시간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트랙에다가 올려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시크 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이 없어요. 게임이 이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돌려야 되고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을 시켜서 이 바늘이 헤드가 이 게임을 만나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쓱 돌아가서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서치 타임이라고 해요. 회전 지연 시간을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헤드가 선택이 되고 트랙을 찾고 섹터를 찾아서 얘를 실제 가져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3장짜리예요. 3장. 근데 이 막대기에 헤드가 달려있는 이 막대기에 위와 아래에 헤드가 달려있어요. 위아래.
그러면 3장의 디스크는 원래 양면이죠. 양면이니까 총 6면을 가지고 있어요. 윗면, 아랫면, 앞면, 뒷면. 그죠? 총 6면을 가지고 있는데 6면 중에 맨 위와 맨 밑에 면엔 헤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면의 수는 빼기 2를 해야 돼요. 4면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10장짜리래요. 10장. 자기 디스크 10장인데 사용 가능한 면의 수가 몇 면이니?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0장이니까 총 면의 수는 곱하기 2를 해서 20면이거든요. 근데 맨 위하고 맨 밑을 못 써요. 그러면 18면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면의 수가요. 아시겠죠? 자, 요런 특징들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랙의 수와 실린더의 수 무조건 같다는 요게 함정 문제인데 몇 장이라고 하더라도 10장이라고 하더라도 트랙의 개수와 실린더의 개수는 무조건 같습니다. 실린더의 말 뜻 자체가 트랙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보조기억 장치는 자기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 아까 설명드린 거죠? 네, 자기 테이프고요. SASD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순차적 처리만 가능하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네, 대용량이고요. 가격이 쌉니다. 자기 테이프가 싸요. 그 카세트 테이프가 되게 쌉니다. 싸고 음악 CD가 더 비싸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R 있어요. R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그리고 IRG 레코드 IRG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RG라는 거는 인터 레코드 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여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테이프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든지 음악을 들으면 첫 번째 곡이 끝나면 조금 공백이 있어요. 노래가 나오다가 약간의 공백이 있고 두 번째 음악이 나오고 또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은 노래를 빨리 찾기 위한 공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음악을 찾죠.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노래 한 곡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공백을 우리는 IRG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데 만약에 1000곡이에요. 1000곡. 1000곡이 음악이 노래가 있어요. 테이프에. 그러면 노래를 내가 찾고 싶으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검색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서 레코드들을 모아놔요. 한 4곡 메들리로 나와요. 메들리로 나오고 공백이 되고 또 메들리로 4곡이 나오고 또 공백이 나와요. 그러면 이 레코드가 모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앞에 시간에 비트 그 자료 표현 단위가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그 다음 블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모이면 블록이 됩니다. 이 레코드는 논리 레코드라고도 하고요. 이 블록이라는 걸 물리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곡이 있는데 노래가 15번째 블록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면 금방 찾아요. 찾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죠. 블로킹을 하는 목적은 속도 향상입니다. 물론 이 노래 한 곡 나오고 버려지는 부분, 이 버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근데 테이프는 워낙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속도 향상입니다. 여기 볼게요. 블록과 이 블록 사이의 여백을 우리는 인터 블록 갭이라 그래서 IBG라고 합니다. 이 블록화 인수는 말 그대로 블록이 되도록 하는 인수, 그러니까 블록이 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 3개죠. 그죠? 이 그림에선 지금 블록화 인수가 3개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요 4개예요. 이 그림은 블록화 인수가 4개입니다. R이 4개니까요. 블로킹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얘고요. 그 다음은 기억 용량의 증대입니다. 네, 요게 더 중요합니다. 기억장치의 속도입니다. 빠른 순서부터예요. 레지스터가 가장 빨라요. CPU 안에 있어요. 용량은 가장 작아요. 근데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캐시 메모리, 그 다음 주기억장치, 드램이죠. 그죠? 자기 코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제일 빠른 게 캐시, 그 다음 레지스터, 그 다음 캐시 메모리입니다. 제일 느린 거는 테이프고요. 됐죠? 요렇게 3가지, 그리고 끝에 1가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입력 장치의 종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워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OMR 카드 당연히 입력 장치입니다. 마킹한 거. OCR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공공요금 청구서 같은 거 있어요. 은행 가면 공공요금 청구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검색하거든요. 그죠? 읽어드리는 장치가 있어요. OCR이라고 합니다. MICR 수표나 어음 같은 거를 입력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 잉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잉크를 판독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네, BCR, 바코드 리더기가 있고요. 스캐너, 사진 입력, 그림 입력할 때 쓰고요. 디지타이저하고 태블릿 요 정도는 좀 봐두세요. 네, 도면을 입력할 때, 도면, 설계 도면, 도형 이런 걸 입력할 때는 디지타이저 또는 태블릿을 씁니다. 출력 장치는 프린터와 모니터가 있어요. 그죠? 물론 LED도 있죠. 이런 모니터들은 출력 장치가 되고요. XY 플로터라는 건 도면을 출력할 때 씁니다. 플로터, 프린터 발음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출력 장치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우리 얘들은 요거 헷갈려합니다. 많이 헷갈려합니다. 도면 입력과 도면 출력을 헷갈려해요. 플로터, 프린터 발음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입니다. 채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채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CPU의 제어 장치에게 명령을 받아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 장치에게 명령을 받아요. 채널의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는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이 위치도 물어봅니다. 얘를 쭉 얘기해주고 얘가 뭐니? 그럼 채널 이렇게 묻는, 이걸 고르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채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셀렉터 채널하고 멀티플렉서 채널 두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 중에서 고속의 입출력 장치 한 개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멀티플렉서는요, 저속의 입출력 장치 여러 개. 멀티플렉서가 원래 여러 개란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 개를 제어할 때 씁니다. 예, DMA입니다. DMA는 CPU의 개입이 없이 입출력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나오거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한다고 나오면 DMA입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CPU 개입이 없다. 채널은 제어 장치에게 명령을 받는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뭔 말이냐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CPU가 있어요. CPU의 제어 장치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명령을 해독하고 명령의 순서를 결정해주고 장치를 제어해주고 메모리 관리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일이 바빠지면 채널한테 위임을 해요. 야, 네가 얘네들 좀 해줘. 주변에 입출력 장치 좀 네가 제어 좀 해줘.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럼 얘가 해요. 빠른 거는 셀렉터 채널이 하고 좀 느린 거 여러 개는 멀티플렉서 채널이 하고 합니다. 근데 얘도 바쁘고 얘도 바빠요. 그러면 지나가던 DMA가 껴듭니다. 야, 도와줄게. 껴듭니다. 바쁘니까 느리대잖아. 주인이 너무 느리대. 그럼 껴듭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스틸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하여튼 CPU 개입이 없다 그 말 나오면 그냥 얘만 찍으면 됩니다. 주로 채널이 나올 거예요. 셀렉터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세요. 네, 여기까지가 전자계산기 일반이었습니다. 자, 운영체제 일반 부분이 좀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서 추가로 넣습니다. 자, 운영체제는요, 앞에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배울 때 그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between이죠. TWEEN입니다. 전산 영어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가 막 샬라샬라 나오다가 이 between만 나오면 우리는 OS 찍으면 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찍으시면 돼요. 하여튼 내가 컴퓨터,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내가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OS입니다.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요, 프로그램 관리, 장치 관리, 편의 제공 등을 하는데요. 얘 절대 안 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절대 안 합니다. 자, 요거 괜히 쓴 거 아니에요. 보기에 나와요. 그럼 얘를 탕 찍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설치 안 했는데 무슨 운영체제가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는요, 윈도우도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도스가 있습니다. 도스 있고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윈도우하고 도스는요. 네, 유닉스 배울 거예요. 리눅스, OS2, 맥킨토시, 애플, 뭐 또 지금 스마트폰에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아주 여러 가지의 운영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파스칼이 나오면 얘는 아니에요.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언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할 때 얘 아니에요. 영어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다음을 또 볼게요.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소 무조건 외워라. 학원 애들한테는 그럽니다. 무조건 외워라.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네, 소르풋. 네, 소르풋 처리 능력을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 그겁니다. 생산성 측정 단위입니다. 높을수록 좋아요. 스루풋.
turnaround time입니다. turnaround time. 응답 시간입니다. 내가 뭔가를 시켰어요. 컴퓨터한테 야 1 더하기 1이 뭐니? 근데 한 5분 걸려요. 버려야죠. 그죠? 엔터 치자마자 답을 해줘야죠. 그죠? 짧을수록 좋습니다.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reliability. 자, 신뢰도입니다. 발음은 뭐, 네. 정확성입니다. 1 더하기 1이 뭐니? 한 5분 걸렸다가, 5요! 그러면 버려야죠. 말도 안 되죠? 성능평가 요소입니다. 신뢰도. availability. 사용 가능도. 내가 원할 때 빨리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걸 사용 가능도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신뢰도, 사용 가능도. 자, 처리 능력하고, 신뢰도하고, 사용 가능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됐죠? 자, 애들한테 뭐 영어를 다 읽지 못해도 된다. 앞에 세 글자씩만 좀 봐둬라. THR, TUR, REA, ABA 뭐 이렇게만 좀 외워라. 라고 합니다. 왜 이게 맞나? V 아닌가요? 네, 뭐 중요하지 않죠? 우린 영어학원이 아닌데, 그죠? 요 정도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다음, 교착 상태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영어로 데드락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CPU 한 개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다중 처리라는 건 CPU 2개 이상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말하는데 하여튼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서로 필요한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자, A라는 프로그램은 실행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아이콘들이 필요하고요. B라는 프로그램도 실행을 완료하려면 이러이러한 아이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얘가 넘어와야 같이 조합을 해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만 처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게 교착 상태입니다. 서로 필요한 자원을 양보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가끔 가다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응답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교착 상태라고 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네,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다리다죠? 영어를 읽다가 전산 영어 문제에서 샬라샬라 하다가 웨이트가 나온다. 그러면 데드락 찍으면 됩니다. 데드락 찍으면 됩니다. 예, 다음 교착 상태가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상호 배제, 서로 무시한다는 얘기고요. 환영대기, 기다린다는 얘기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고요. 비선점, 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점유화대기,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비선점인데 선점이라고 나와요. 다음 중 교착 상태가 걸릴 수밖에 없는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상호 배제, 환영대기, 선점, 점유화대기. 그럼 선점 찍으면 돼요. 됐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도요. 다음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스케줄링은 명령의 순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뭐 교체하고 뭐 그런 기법을 말합니다. 그걸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FIFO예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입력된 걸 먼저 처리합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자, LRU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걸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스케줄링, 교체도 기법, 스케줄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램이 있어요. 램이 전에 말씀드렸죠? 램 용량이 작아요. 4기가예요. 하드디스크는 뭐 500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그럼 여기에 컴퓨터를 키면요, 이 램엔 이미 뭔가가 막 들어있어요. 이렇게 알약도 들어있고 알집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뭐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오려면 빈 공간이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먼저 들어왔던 놈, 가장 오래된 놈을 그 놈을 버리는 거, 그걸 FIFO라고 하고요. 이 중에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거, 그걸 교체하는 기법이 LRU고요. LFU는 사용한 횟수가 가장 적은 거. 이 중에 뭐 다른 것들은 되게 여러 번 썼는데 어떤 것만 여러 번 안 썼다. 그럼 걔를 교체하는 기법을 LFU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SRT 이런 것도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볼게요. 그건 나중에.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사용한 횟수, 횟수, 그러니까 F, 그죠? 사용한 횟수가 LF입니다. LRU하고 자꾸 헷갈려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사용한 횟수라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거요. 네, 다음 5번. 매크로 프로세서 4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세서 4가지 상태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다음 중 매크로 프로세서 4가지 상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우리는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프로세서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또는 매크로 프로세서 4가지 상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여기 써 있어요. 인식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요. 인식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고 정의 인식, 정의 저장, 호출 인식, 호출 확장인데 인식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요. 정의 인식, 호출 인식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지읒일 때 지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의에서 이 지읒, 지읒이면 저장의 지읒, 그러니까 지읒이라고 외우시고요. 히읗일 때 히읗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하지만 뭐 이렇게 외우는 게 낫죠, 그죠? 호출 인식, 호출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호출 히읗, 확장 히읗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매크로 프로세서는 순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의 인식, 정의 저장, 호출 인식, 호출 확장 이렇게 순서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매크로 프로세서의 상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인식은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의 인식, 호출 인식 그러면 걔는 답에서 걸러내고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정의 확장 그럼 걔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호출 저장 그럼 틀린 겁니다. 정의 저장, 호출 확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이제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럽트입니다. 네. 인터럽트는 뜻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기치 않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예요. 그 데드락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중단됐는데 좀 기다렸더니 또 돼요.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인터럽트에 걸리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위급한 순서입니다. 아주 급한 순서. 정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꺼질 수밖에 없죠. 기계 고장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입출력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자, 여기까지는 외부적인 인터럽트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슈퍼바이저 콜, 그 프로그램적인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뭐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쓰리고의 피박에 뭐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다 빵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방에서 나는 있고 싶은데 쫓겨나죠. 프로그램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 프로그램을, 고스톱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 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얘는 프로그램적인 인터럽트입니다. 네, 그 외에 또 이런 게 있네요. 그죠? 프로그램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중에 이제 외부 인터럽트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퍼레이터, 조작자죠. 그죠? 작업하는 사람, 컴퓨터 조작자가 콘솔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조작을 해서 중단되는 경우, 또는 시간이 오래돼서 타이머 때문에 타이머를 걸어놨는데 그 시간이 돼서 중단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입출력 인터럽트입니다. 얘는 문제 답이 있어요. 입출력 조작 때문에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뭐니? 그럼 얘를 찍으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얘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작업하던 것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가 처리 루틴으로 가서 인터럽트 처리 후에 복귀하여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컴퓨터가 잘 작동되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있어요. 그럼 작업을 종료하지 않고 일시 보류하고 있다가 왜 중단됐는지를 가요. 그럼 목록이 막 떠요. 처리 목록들이 떠서 컴퓨터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인터럽트입니다. 자, 이 작업하고 있던 여기까지를 스택에다 저장합니다. 돌아올 주소를. 아시겠죠? 얘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로드입니다. 로드는 그 전에 첫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장 방식 얘기하면서. 네, 하드디스크고요. 램입니다. 인간의 두뇌죠. 그죠? 가져오는 걸 로드라고 하고요.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억 장치는 램이기 때문에 이 램에는
저장 세이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 축적한다 그래서 store라고 하고요. store입니다. 그리고 주격에서 보조격으로 보내는 게 save죠. save입니다. 이거 외우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패치라고도 해요. tch 로드를요. 로드를 패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타 암기사항. 얘도 너무 많이 나와서요. 자, 신뢰성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누구한테 뭐 시켰는데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막 처리해요, 걔를. 그럼 신뢰가 가죠, 그죠? 호환성은요, 어떤 프로그램은 내 친구 컴퓨터에 돌아가는데 어떤 게임은 나한테 안 돌아가요. 모두 돌아가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모두 돌아가면 우리는 그건 호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걸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기종에 관계없이 처리하는 능력을 우리는 호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들어가면 신뢰성, 기종 그러면 호환성,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계산기 일반하고 운영체제 일반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보통 24문제, 5문제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아주 중요한 과목을 지금 끝내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